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3년 6월 16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한 주간의 실거래가 그리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가 상승 전환되는 등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반등의 시작이냐, 단순한 하락세의 진정이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는 저점 대비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시작이라니요.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작년 12월 초부터 반등이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예측을 잘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거래가라든지 각종 지표들을 보면서 현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등이 끝나고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할 것이냐 또 그게 아니면 더욱 거센 2차 상승이 나오며 기세가 이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의 통계와 또는 분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물론 많이 됩니다만 분석 전망에 대한 시차나 갭이 커서 좀 크다는 느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거래가나 KB 시세, 매매가 변동률, 주택 가격 동향, 소비 심리 지수 등등 자료와 통계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17.3으로 1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별 온도차가 있는 편이고 거래량이 더욱더 늘어나야 하며 여전히 저가 매물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상승 국면이라고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로 가볼게요. KB 시세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최근의 KB 시세는 지난 몇 주간의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하락 단지는 없지만 상승 단지가 이편한 세상 다산 74 타입에서 조금의 상승이 있었네요. 그리고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와 그다음에 여기 푸르지오도 새롭게 이제 KB 시세가 등재가 됐어요. 자, 4월과 5월의 반등분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20% 정도 상승을 한 가격 부담이 생기면서 다소 소강 상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름 비수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있으니 다산 신도시 KB 시세는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지구 아파트들의 KB 시세입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자, 다음은 단지별 실거래가 표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24평과 30평, 34평 이렇게 세 개의 평형이 있는 유일한 단지이죠. 24평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문의는 굉장히 많으나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에 거래된 것이 올라올 대기를 하고 있는 거래는 있습니다. 30평에서도 한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한 실거래가가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7억 중반 물건이 있고요. 34평에서도 움직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흐름이 막 빠르지는 않는데 이렇게 묵직한 흐름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한 주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호가 같은 경우에도 24평 같은 경우는 6억 7천부터 30평은 한 7억 중반서부터 이제 34평은 새가 들어있는 물건이 8억 초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8억 5천 이상입니다. 2편은 세상 다산입니다. KB시세 30평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평 전용 7사 타입에서도 거래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억 중반 정도의 거래 소식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평에서는 여기 타워형으로 14층이 7억 7,500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27평에서 직거래가 한 건 있었네요. 그리고 34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6층에 8억 7천 거래가 올라왔는데요.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는 이쪽 앞쪽 전면에 중앙공원 쪽으로 있는 동에서는 영구적인 뻥뷰가 조망이 나오는 동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세를 끌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해당 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층은 8억 300 거래가 나와서 같은 단지에서도 어느 정도 물건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롯데캐슬입니다. 30평에서 7억 3천 직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4평에서는 거래 소식은 아직 안 올라왔고요. 호가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저층을 빼고는 30평은 한 7억 중반부터 34평은 8억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전용 82 타입 32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2층에서 7억 4,500 거래가 올라왔고요. 34평도 거래건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실거래가가 올라오지 않았네요.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 거래량이 막 활발하게 지금 나오는 그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움직임은 느껴집니다. 아이비플레이스 KB시세에 또한 새롭게 등재가 되었고 지금 실거래가 소식은 없는데요. 여전히 많은 문의나 관심이 있는 단지이다 보니 앞으로 또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단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자이 폴라리스입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두 건이 올라왔어요. 22층에 8억 1천, 25층에 8억 3천. 가장 최근에 거의 입주를 한 단지의 어떤 신축이라는 메리트와 평면이 또 비교적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더 쓰임새 있게 나눠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평면과 그다음에 신축 그리고 아이비 플레이스와 바로 인접해 있는 역하구의 거리도 가깝죠. 그리고 또 이 수변공원을 접해 있는 좋은 입지가 맞물려서 지금 8억이 넘는 거래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가는 지금 보시면은 7억 중반 이상, 여기는 8억 한 초중반 이상에서부터 호가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승한예대 센트럴입니다. 84 타입에서 21층이 7억 9,800, 8억에서 조금 조정을 해준 물건의 실거래가가 올라왔는데요. 워낙에 남서양 고층에 조망이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 지금 8억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실거래가. 네. 그래서 유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역하고 가깝다 보니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고 또한 지금 30평에서도 지금 새가 껴있는 게 7억 2천에 나와 있는데 높은 새가 껴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의가 많은 그런 물건이 있고 호가가 다 7억 한 중반 이상 30평도 34평은 8억 이상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수변 쪽에 접해 있는 3총사 중에 하나죠. 15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640세대 단지인데요. 8억 5천대의 실거래가 연달아 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워낙 초창기에서부터 힐스테이트와 실거래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리딩을 견인을 했던 단지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8억 5천 거래가 쭉 올라온 것들이 눈에 띕니다. 워낙에 한일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이고 수변공원을 마당처럼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역하고도 아주 가까운 단지이다 보니 앞으로도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편상 2차에
84 타입의 7억 4,800 거래 또한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지구의 84 타입에는 7억 7천 물건이 편안세상 1차에 하나 현재는 안 나간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8억 이상으로 호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일부 단지에서 7억 중반 후반 정도 물건이 조금은 확인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 한리들 골든뷰와 리버파크입니다. 큰 변화가 없었고요. 호가나 실거래나 이런 움직임에서 아직은 큰 흐름은 없었던 한 주로 보입니다. 센트럴 에일리넷들입니다. 행정타운하고 아주 가까운 단지이고 한 주간은 실거래가 소식은 없는데요. 주목을 많이 받는 단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워낙에 조망이 황금산 쪽으로든 그 체육관인가요? 거기 운동장 조망이든 조망이 좋고 행정타운하고 가깝고 평면도 굉장히 좋고 그런 단지이죠. 그 다음에 자연엔 푸르지오 24평과 21평이 있는데 이렇게 3층이 6억 2,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의 신축 그리고 24평인데도 굉장히 평면이 잘 나와서 쓰임새가 아주 좋은 평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2차와 1차인데요. 1차에서 22층이 8억 4천에 거래가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은 편차가 조금 보여요. 이렇게 7억대가 있고 8억대가 있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6억대 후반 거래도 보이는 지금 전형적인 혼조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물건의 특성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받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한인수의 퍼스트포레 퍼스트포레가 좀 더 북쪽에 있고 퍼스트리버가 좀 더 한강 쪽에 가까이 있는데요. 리버에서 이렇게 또 3건이 연달아 쭈르륵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나 물건의 어떤 조망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단지는 얼마 이게 딱 절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시기에 맞게 상대적으로 금액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신한인수빌 퍼스트 포레에 거래 계약을 하셨는데요. 좀 더 진건지구보다는 1년 더 늦게 입주가 되면서 좀 더 혁신 평면 개념을 좀 더 사용한 좋은 점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9호선에 호재가 있는 좋은 단지임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에 이렇게 지금지구까지 연결이 되는 그 손님과의 인연이 또 한번 굉장히 좋은 인연이어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꼭 제가 포스팅을 또는 업로드를 중개일기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자, 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이렇게 10층, 3층, 12층에 연달아서 이렇게 7억대, 8억 6,500대 거래가 쪼르륵 올라왔습니다. 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역시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여전히 조금 더 이렇게 7억 즈음의 거래건이 올라오는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에 걸친 실거래가들을 봤는데요. 진건지구도 그렇고 지금지구도 그렇고 워낙에 도시계획을 잘해서 단지별로 어떤 시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쭉 이때까지 5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단지 간의 갭을 그런 시세 차이의 갭을 전부 줄여가 나가는 모습은 확연히 보여지고요.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셔서 단지의 특성, 그다음에 또 그 거리, 위치 이런 특장점 또는 단점들을 눈으로 꼭 확인하시면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눈여겨보는 또 하나 이슈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시멘트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시멘트 가격 또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수입 시멘트를 쓰겠다고 하고 레믹 권업체는 파업을 예고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부처의 조정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래저래 시멘트를 많이 쓰게 되는 아파트 공급가만 오를 것 같아 이 또한 걱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참으로 어려운 시장이자 예측하기도 힘든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세가 급등을 하는 것도 또는 급락을 하는 것 또한
옳은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정된 시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경제 지표, 데이터, 통계, 분석 등등을 잘 면밀하게 더욱더 살펴봐야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잘 분발해서 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실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